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또 우연하게 또 이렇게 이런 교육을 또 받으시고 또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명한 부모는 마음을 양육한다. 부모와 마음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걸 살짝 연결지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는 부모와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청소년, 즉 자녀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청소년기가 어떤 상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공감하고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격려하고 그리고 조금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려놓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아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피니까 이제 직이잖아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싸우고 한 번은 진대요. 즉 나를 알게 되면 그래도 50% 정도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아는 거, 즉 나답게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 자기 삶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부모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기 이거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장이 열릴 때 우리가 중심으로 체크인 한다고 우리가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항상 제정신을 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3번의 심호흡으로 내 자신의 중심의 방으로 체크인, 우리 체크인 한다는 거 호텔 투숙하듯이 내 안의 중심으로 잠시 완전히 고요한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종을 처음에 한 번 치고 마무리되면 종을 3번 치는데요. 3번의 심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 멘토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제가 종을 치면 종소리가 완전히 끝나면 눈을 살며시 감고 여러분 두 손을 무릎에 단정하게 놓아보세요. 단지 허리만 편안하게 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소리와 함께 종소리 완전히 들으시고 눈을 살며시 감아보세요.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허리를 편안하게 펴시고 여러분 손과 손이 닿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와 의자가 닿은 느낌이 있어요. 가슴을 활짝 펴시고요. 내 자신에게 편안하게 어깨 힘을 툭 떨어뜨리시고 턱을 살짝 끌어당기시면 뒷목이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심호흡 3번 하겠습니다. 자, 코를 통해서 깊이 호흡을 가슴 깊이 들이마셔서 오늘의 생기와 에너지를 나의 온몸에 불어넣어 보시고 그리고 내쉴 때는 코를 통해 천천히 내 안의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어제를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코를 통해 깊이 에너지 생기 오늘을 마시고 그리고 내쉴 때 편안하게 내 몸의 긴장을 내보냅니다.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편안하게. 자,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하십시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여러분 두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 그리고 두 손의 따뜻함, 허벅지와 감각 그리고 엉덩이의 푹신함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종을 3번 칩니다. 3번 치면 종 끝까지 들으시고 눈을 뜨면 됩니다. 종 소리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이 종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합니다. 자, 천천히 눈 뜨시고요. 가슴 활짝 펴시고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켜보세요. 다시 태어난 느낌으로 쭉 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뻐근할 때가 있잖아요. 쭉 펴시고 오늘 또 저와 함께 또 마음의 여행을 또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부의 주제는요. 마음 교육이 삶을 바꾼다예요. 마음 교육이 삶을 바꾼다. 여기 연령대가 다양한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제 수능이었나요? 국영수 사과, 우리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 내내 국영수 사과.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공립학교에 마음 교육이 교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제 방과후 활동이지만 대학에서도 교양 그리고 전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울까. 그래서 오늘 3번째 3부는 마음 교육이 삶을 바꾼다. 이론편으로 해서 왜 마음 교육인가? 우리가 부모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 생명을 가르치는 사람들, 부모와 교사,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주는지요. 나를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을 갖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영향력을 확실히 알고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지피지기, 지기, 나를 알아가는, 부모, 내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부모, 마음의 중심을 세우다. 마음을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어른이에요. 최초의 남성이고 최초의 여성이고 최초의 사람이고 부모가 하는 걸 통해서 아이는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 태도를 아이는 배우고 그대로 이 세상에 뿌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양육해보자 주제로 시작하죠. 자, 부모의 나이는 자녀의 나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태중 나이까지 합해서 1살이라고 하죠. 부모도 1살이에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고 부모도 부모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뇌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합니다. 본능이죠. 지금은 애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진화하는 것이죠. 그 나이만큼 우리는 성장했을까? 아니면 어쩌다 부모가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부모도 다시 태어난다. 아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모님, 우리 지금 이제 부모인 분도 있고 부모가 될 분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최초에 만난 남성, 그리고 어머니, 최초의 어른. 나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나한테 전해져 온 것이거든요.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이 자녀의 문제인가 부모의 문제인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형용사 3개.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형용사 3개. 우리가 많은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저를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는 원칙적이고 통제적이고 학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심부름하면 10원짜리 하나도 갖다 드려야 되는 정확함. 그 돈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방법은 거스름돈을 늦게 주는 거. 그 정확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희생적이고 그러나 다혈질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싸움이 아이한테는 정말로 큰 전쟁이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우린 싸운 적이 없다. 우리만의 대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영향력을 모른 채 한 행위는 얼마나 큰 우리한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날 어떻게 대했던가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처와 대물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님의 사고방식이나 부모님의 행동이 혹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나 검소하신 분이셔가지고 수돗물을 그냥 켜놓으면 안 돼요. 지금도 수돗물 잠그라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잠궈! 아, 예, 잠궈. 그리고 불 꺼!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요. 그 소리가 지금 저한테 들려요. 그 행동 패턴이.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으나 저도 역시 생각해보니 쓸모없이 버리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다음 2번째. 나 자신이나 가족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열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동기는 없었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거 배우자한테 받겠다.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배우자는 배우자일 뿐인데 내 무의식적인 기대를 알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나의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탓으로 쉽게 원망하게 되죠.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아이한테 내 삶을 주입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좋은 것도 대물림 되지만 상처도 대물림 됩니다. 저는 가족 상담을 할 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얘기할 때 이제 따로 이제 아버님과 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아버님의 아버님 또 어머님의 부모님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아 하세요. 아 제가 이런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엊그제 상담하신 분은 저는 아버지가 너무 통제적이어가지고요. 전 정말 자유롭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했는데 아이 상담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유롭고 싶어요. 아이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도 모르게 대물려져 가는 게 있다. 그런 나를 알지 못하면 상처는 대물림된다. 그래서 상처 입은 내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상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죠. 아, 이거 배웠어. 이렇게 해야지. 아우, 하루 갈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마음을 세우지만 상처 입은 손으로 상처 입은 곳을 만지면 독은 퍼뜨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부모 교육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내 상처를 내가 보지 못하면 그건 고스란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에서부터 부모님. 아마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대로 전수되는 행동 방식이나 어떤 가족의 규칙이나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가족도 버거운데 다른 가족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버거운 일이 시작됩니까? 정말 내 가족의 상처도 있는데 다른 가족의 상처까지 기쁨이면 좋겠지만 떠안는 것이 또 가족이 결혼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25살 때 일기를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딱 8개월 됐을 때 이렇게 결혼을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할 수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해놨냐면 저희 남편이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거실에 환한 커튼으로 저한테 이리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결혼해야지 막 다가갔는데 커튼이 쓱 젖히면서 거기에 시댁 식구들이 드글드글드글하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아, 좋은 분들이죠. 하지만 저한테 많이 버거웠던, 몰라서 버거웠던 그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의 시작은 내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의 치유에서부터, 즉 나의 치유에서부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양육하는 것, 마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이 많이 열려요. 여기저기서 많이 열려서 많은 부모 교육 강사들이 어떻게 애를 다룹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기법을 써보세요. 애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기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듣고 헤어지잖아요. 부모 교육은요. 일회성 교육이 아닙니다. 100년 교육입니다. 내 어렸을 때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지금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삶조차 나한테는 부모의 어떤 삶으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부모 교육의 유효기간은 100년. 지속 가능한 부모 교육이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음이다. 내가 내 마음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자녀에게 전해진다. 나 자녀 다 키웠어요. 이제 사모? 지금이 시작이죠. 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것은 부부예요. 가족 체계에서 부부 체계가 흔들리게 되면 결혼한 가족들, 결혼한 자녀들은 또 흔들립니다. 부부 체계가 흔들리면. 그러면 흔들리는 부모 속에서 부모는 또 자식한테 심리적인 의지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생을 통해서 부모 교육은 지속 가능한 그리고 마음 교육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마음 챙김에 기반한 부모 교육이에요. 늦지 않았죠. 지금이 시작이에요. 왜? 나는 아직도 부모이니까. 나는 아직도 남은 삶으로서 부모로서 보여줄 게 있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 자기 삶의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 마음이 뭘까? 우리가 마음은 뭐냐? 알 수 없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변합니까?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 집을 수도 없고 마음이 뭐냐? 마음에 대한 대중적인 연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볼게요. 걱정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우리 많이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걱정하고 사는 것이 진화의 한 방법입니다. 걱정을 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온 게 인간의 진화의 역사니까요. 자, 이 걱정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볼까요? 심리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모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걱정의 40%를 연구해보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하고 있더라. 30% 이미 일어난 게 또 일어날까 걱정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렇게 손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다음에 걱정의 22%는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을 일을 그냥 붙잡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걱정의 수준을 보면 삶의 질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살 좀 빼야 되겠어. 그 사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걱정.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소한 것도 걱정거리. 그 다음에 4%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 마음은 그런 거예요. 붙들려지거든요. 그런데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해야 할 걱정이 4%더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바꿀 수 있는 일이 4%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40%고요. 그 외에 과거나 사소한 56%. 그렇다면 우리는 96% 속에서 어쩔 때 삶을 소진해 갈 수도 있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명상이 뭐예요? 그거 도 닦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상은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4%만 걱정하고 살자. 근데 그게 되나요? 진짜 어렵죠. 96%를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효율성,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거 4%.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4%, 이 4%의 우리 에너지의 삶을 우리 인생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삶에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뭐 제사나 명절이 되면 이제 다가오면 걱정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머리에 전 붙여요. 머릿속에서. 전 붙이고 이미 시장은 다 봤어요. 머릿속에서. 한 달 내내. 그리고 이미 피곤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미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우리가 먹는 열량의 4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거.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 쓸모없는 걱정하느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어요. 4%만 걱정하고 살자. 진짜 이거 배우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재밌어요. 제가 명상을 접했을 때,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깨어있으며 살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질적으로 좋겠구나. 기법으로서 배우시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4%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자, 왼쪽에 뭐가 있죠? 꽃에 물 주고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 봉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나한테 쓰레기를 투척하거든요. 쓰레기 같은 말이나 쓰레기 같은 행동,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 누가 나한테 그걸 던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살잖아요. 저 사람 너무 나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 쓰레기를 붙들고 그 쓰레기와 함께 며칠을 삽니다. 이 쓰레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진짜 그런가? 그 쓰레기 속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한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강력한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인생에 계속 리플레이 되는 녹음기가 돼버리거든요. 이 쓰레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꽃에 물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4%, 물 주는 삶,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는 4%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준 쓰레기를 내 쓰레기인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러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내려놓을까?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인지 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괴로움도 습관이다. 습관이에요. 자기 안에는 어떤 인지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를 해도 안 될 거야. 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만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그 인지 도식이라 마음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습관처럼 평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죠. 그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해보죠. 루이스 A라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 A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인데, 병의 발발과 재발은 그 병을 만드는 심리적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똑같은 질병이 나한테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혹시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닐까? 마음의 문제 아닐까? 우리가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건 이미 굉장히 심리적인 것이고, 그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담자가 나에게 올 때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하든 그 사람이 내려놓는 내면의 작업을 한다면 정말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우리 한참 스트레스다, 요즘은 또 트라우마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살았을 때 우리의 몸은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저는 상담의 장면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어깨가 아플 뿐이에요. 저는 그냥 변비인데 너무 심해요. 여러분, 변비가 뭡니까? 변비는 똥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똥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나는 뭐를 붙들고 있는가? 내 몸이 붙들듯이 내 마음이 뭔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서 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엑셀하고 핸들 돌리고 옆에 시선 보고 막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보지만 지금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돌리고 빵빵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놓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내려놔. 그 걱정 왜 해? 내려놔. 내려놔집니까? 한 번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말로는 내려놔. 그 말 때문에 더 붙들리게 되죠. 뭘 내려놔? 어떻게 내려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까? 한 번도 자,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멈춥니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생각이나 감정은 여러분 아까 앉아서 잠깐 1분 체크인 했을 때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다른 데 있잖아요. 네. 오늘 끝나고 뭐 해야지? 이건 언제 끝나나? 이거 재미있으나? 재미없으면 어떡해? 막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 마음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당연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엔진 공회전 하듯이 머리는 당연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붙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자각입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마음 밖에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흙탕물일 때가 참 많잖아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 흙탕물인 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컵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흔들어요. 그런데 흙탕물인 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에 딱 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 정돈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밖에서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가고 있어. 이렇게 나 우울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랑 이렇게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언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전 같으면 나 짜증나. 나 우울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우울이 지나가네. 굳이 붙들진 않겠어. 지나가는 거니까요. 내 마음에 짜증이 지나가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파란 하늘에 먹구름 하나 지나가면 안 됩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를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내 마음속에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 보통은 그 먹구름 속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미 깜깜해.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알아차리는 게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부모 교육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마음 챙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셨구나. 마음 챙김은 지금 처음에 의학적인 접근에서 원래 동양의 명상에서 동양의 불교에서 시작한 건데 뇌과학의 아주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다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마음 챙김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뇌과학의 연구로 인해서 얼마나 그 우리 뇌가 바뀔 수 있는지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뇌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증거 기반적 연구가 계속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이거 딱 하나예요. 정말 딱 하나예요.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좀 뭔가 긴장이 있구나. 자, 그런데 판단 없이. 근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걸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런 연구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나 소개팅을 할 때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3초 안에 스캔합니다. 딱, 내 스타일이 아니야. 3초면 끝나요, 3초면. 그래요. 맞아요. 선입견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바로 딱 판단이 들어요.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네? 나쁜 놈. 바로 판단. 이렇게. 정말 판단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판단이 있구나. 아, 나 지금 너무 불편해 하면 금방 불편해지는데 아, 내가 지금 불편함이 있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걸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간단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알아차림하되 판단 없이 판단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차리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란 것은 마치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종이배와도 같은 거예요. 종이배나 낙엽이나 떠내려가잖아요. 걔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 종이배에 탑승을 하거든요. 그 낙엽에 탑승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 내 마음속에 지금 슬픈 마음이 드는구나. 그 마음이 있구나.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기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여행이 진짜 이 삶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가요. 아, 지긋지긋해. 나 정말 떨어지고 싶어. 거기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마음 챙김은 삶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회사원, 아들, 모든 역할. 그 역할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는 인생의 여행자 아닙니까? 우리 삶의 여행자입니다. 근데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주인공처럼 살아버려요. 감독처럼, 관객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생각과 행동의 메커니즘을 적어놨어요. 우리는 생각이나 판단을 하면 믿게 되고 그 믿음은 감정으로 가고 그것은 행동으로 갑니다. 예,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에 여러분이 현관 밖에 딱 나오는데 앞집에 사는 젊은 세댁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부부가 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 안 하고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어린 부부가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겠죠? 또는 저 사람 나를 못 봤나? 아, 참 멋쩍네. 아, 내가 참 나이 들어가지고 저런 수모를 당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 저번에도 그랬어. 이 믿음이 됩니다.
감정, 화가 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화가 납니다. 행동, 복수합니다. 가버려요. 이게 순식간에 확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럴 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있구나. 판단 중지, 과로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구나. 거기 생각에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미 행동하고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마음은 빛의 속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지만 순식간에 수십 년 전에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2년 후 죽기 전 임종도 상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란 엄청나게 빠르고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마음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녀를 가르칠 때 아이가 또 사고 쳤을 때 이 손이 그냥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손이 동시에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겁니다. 화가 난 사람이 화를 멈출 때는 어떨 때 멈추냐면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 멈춥니다. 감정이라 하는 것은 1분 30초.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잖아요. 모든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이런 것들 감정이 지속 시간이 90초예요. 1분 30초. 근데 우리는 그 1분 30초의 화를 몇 날 며칠 몇 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감정이 계속 생각이라는 연료를 부어요. 타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 내가 잘했어. 정말 계속 생각의 연료를 부으니까 그 감정이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어라고 보면은 거기에 더 이상 덜 휘말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룬다는 거 판단 중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 밖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세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지그시 바라보기.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늦게 왔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화를 낸 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오느라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가족 분위기를 바꾸죠.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면 세상은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마음은 수많은 걸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한 발짝 떨어져서. 여기 이게 지금 새가 두 마리 있잖아요. 저 한 마리 새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게 메타인지예요. 나를 바라보는 의식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르구나. 내가 요즘 나태하구나 하고 나 자신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보는 눈. 이게 메타인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메타인지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 막 게임을 하다 여러분 게임을 막 하다가 막 승부욕 발동해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못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목숨 걸고 있지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게 메타인지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관객의 눈으로 감독의 눈으로 내 삶을 제3자 눈으로 봐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숨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숨 잘 쉬기 대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것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 호흡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의 태도는요, 여러분 한 발짝 떨어질 때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마음은 또 어떻게 변할까? 마음은 계속 변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원할 것처럼 화를 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마음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내 자신에게. 명상이 중요한 건 나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자책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내 자신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필요한 만큼 돈 있으면 좋지만 우린 자녀한테 정신적인 유산,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치, 마음.
부모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녀가 만나는 마음 선생님입니다. 감정 코칭 처음으로 만나는 선생님. 아, 감정은 저렇게 다루는 거구나. 아, 마음을 저렇게 행동을 쓰는 거구나.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부터 배웁니다. 부모는 최초로 만나는 마음 교사, 마음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군가의 마음 코칭,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이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 챙김은 삶의 파도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 파도를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 파도를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거기에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라고 그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아, 지금 이것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삶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양육하고 나답게 살아가고 자녀도 그것을 본으로 자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현명한 부모는 내 마음부터 먼저 양육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